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의 활동가이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김민선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유아교육이랑 특수교육을 전공했다 보니까 원래 어린이들의 권리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니세프에 들어가고 말겠다는 게 이제 저의 한때 꿈이었기도 한데, 물론 이제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평소에 이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는 정도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이제 몰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교육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 마지막 학기,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유치원으로 교육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놀 수도 없었고, 또 이른 폭염이 6월부터 와서 이제 바깥놀이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습 기간 동안 했던 교육들이 모두 환경 교육이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놀이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만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6월이 원래 이렇게 더워서 우리가 놀이를 못하게 된 건지, 진짜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2018년 6월, 2019년 6월, 2020년 6월 이렇게 제가 한 달 동안 최고 기온 이런 그래프를 가져와서 어린이들이랑 같이 그 그래프를 분석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래프를 분석해 보니까 진짜 점점 기후가 더워졌다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수업을 하면서 어린이들도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환경 교육을 어린이들한테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환경 교육으로 제 일을 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가 어린이들의 권리,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주 거대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환경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환경교육센터 활동가로서 아무래도 처음 온전히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프로젝트는 아동복지기관과 협력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기후환경교육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운이 좋게도 제가 환경교육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어린이들의 권리 실현을 첫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맨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겠냐고 여쭤보셨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우선 어린이들이 진심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야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랐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환경 교육이 잔소리 같은 그런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분리배출 잘해야 된다, 물 절약해야 된다, 전기 절약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어 왔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전기 절약, 물 절약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왔지만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지 실제로 실천하고 싶은 동기가 없었거든요. 기후위기가 이제 내 삶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50년이 되어야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이제 2040년이 되면 1.5도가 올라간다는 또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2040년, 50년까지 이제 20, 30년 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가 어떻게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달하려고 이 교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하다 보면 초등학생들도 건강권이나 행복권 같은 어려운 개념을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본인이 기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는지 잘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길에서 다니기가 불편했다.
눈이 찌푸려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학생도 있었고, 뭐 특히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된다는 현실, 그리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경험들을 교육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교육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린이들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개개인이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대대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나 기업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이런 개개인의 실천에서 나아가서 국가와 기업의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되기를 바랐는데요. 따라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들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탄소를 마구 배출하면서 편리함으로부터 경제 성장을 해온 세대는 이제 과거 세대인데, 이런 기후위기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야 하는 세대는 지금 우리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이잖아요. 이런 점이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후 정의의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또 중요한 환경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러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가 리시프리아 칸고잠이나 그레타 툰베리, 그리고 한국의 청소년 기후 행동까지 소개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 기후 행동의 활동가 분들로부터 이 교육의 감수를 받았던 점이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주제는 기후 정의라는 관점인데요. 과거에는 사실 이런 환경 문제들을 자연이나 동물이 겪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다면, 사실 기후 위기는 정치, 사회, 경제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이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로 탄소 배출의 책임이 가장 적은 집단이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도 기득권층 일부에게 사실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후위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가해지는 재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소득이나 성별,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불평등하게 가해지는 그런 차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개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책임이 큰 기업이나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삶과 동떨어진 북극곰이나 투발루와 같은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동정심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진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기후위기가 엮어서 사람들의 그런 진정한 실천 동기를 불러일으키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환경교육이란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과 이제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런 기후위기 같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런 교육이라는 방법론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는 지속 가능한 행동을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특히 이런 기후위기는 단시간에 그리고 소수만의 행동만으로 뚝딱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왜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아직 행동하기에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교육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들이 가치 있고 이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환경 문제에 막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막상 실천하려고 보니까 내가 일상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이걸 포기하는 게 참 어렵구나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는 주변에 이제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 때문에 상처 입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대로는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이나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뭔가 행동은 하고 싶은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올해 하반기 동안 진행 중인 기후정의 공감의 숲이라는 온라인 모임이 있는데요. 이 온라인 모임은 프로그램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후정의를 주제로 참가자분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하고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어요. 이 모임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참가자분들이 어떤 불평등을 겪고 있는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런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는 강의 방식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설명하자면 그런 기후 정의를 주제로 한 환경 도서를 선정해서 그 저자분과의 북토크를 진행하기도 하고, 환경 영화를 함께 보는 상영회도 진행하고요. 또는 서로의 그런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경험을 발제하고 공유하는 그런 온라인 공론장,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기후위기를 이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글쓰기 워크숍도 진행하고 그런 캠페인 방식을 실습해보는 워크숍도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재미있게 들리신다면 환경교육센터 SNS를 찾으셔서 앞으로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도 사회에 직접 기여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환경 실천 중에서도 이제 요즘에 많이들 실천하고 있는 그런 제로 웨이스트를 직접 실천하고, 이제 실천에서 나아가서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환경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공유하는 이런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기후위기라는 현실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그 분노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후위기를 처음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분노였고, 그 분노가 또 원동력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라는 현실도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착각하게 된 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분노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후위기에 분노하고 무언가 행동할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마음이 통하는 분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후위기가 굉장히 절망적이고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기후위기라는 현실을 깨닫고 나면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우울함이나 이런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마음이 통하는 분들을 만나서 같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교육센터에서도 이런 마음이 맞는 분들을 모아서 함께 서로 힘을 얻기 위해서 환경 도서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환경 주제로 하는 소모임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볍고 작은 모임이라 하더라도 꼭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변화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환경 실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환경 문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예민하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주눅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환경 활동가로 지내는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아직도 많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그런 환경 문제를 시니컬하게 이제 뭐 비난하거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제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만 봐도 이런 환경 실천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고 또 그 모습을 대중들이 보고 함께 참여하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가상인간 다들 아시나요? 이런 가상인간들도 그 SNS에 제로웨이스트 챌린지를 하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힙하다, 이런 환경 실천이 이제 힙한 이제 MZ 세대의 뭔가 활동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자신감을 가지고 힙하게 열심히 환경 실천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